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에 대해서 잠깐 개념 정리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수를 x라고 했을 때 x를 실제로 n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정의를 방정식으로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x값이 실제로 무엇이냐? 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을 텐데 무엇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방정식이지만 y는 x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xn제곱이라는 함수는요, 두 가지 개형이 있어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개형이 있습니다. 자, n이 짝수면 어떻게 그려지죠? 뭐 x제곱, x대제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4차, 6차 이런 함수들인데 기본적인 x제곱, x대제곱 이런 함수들은 항상 우함수 모양, 즉 y축 대칭인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x, x세제곱, x5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듭제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n이 1인 경우는 제외하고 3 이상의 홀수들만 얘기할 거예요. 그럼 3 이상의 홀수들에 대해서는 그래프 모양이 항상 이런 식의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인 함수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여기에다가 y는 a라는 상수함수, 즉 저는 이제 꼬챙이라고 계속 부를 거예요. 꼬챙이를 꽂아봤을 때 만나는 교점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꼬챙이를 요게 꽂을 수도 있을 거고 요게 꽂을 수도 있을 거고 요게 꽂을 수도 있겠죠. 즉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실제로 꽂아봤을 때 만나는 교점 개수가 좀 달라지고 있죠. 음수일 때는 몇 개? 0개. 그래서 실수의 개수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a가 0일 때는 한 개의 교점이 생기죠. 어떤 값? 0이라는 한 개의 값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한 개.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의 교점이 생기면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a가 음수든 a가 0이든 a가 양수든 상관없이 항상 교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씩 나오게 될 거고 a에 따라서 이 나오는 값들도 부호가 똑같을 거예요. a가 음수면 이 나오는 이 값도 결국 뭐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는 거고 a가 0이면 이 값도 0이 되는 거고 a가 양수면 이 값도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어땠어요? a가 음수일 때는 없었고 a가 0일 때는 0 나오면서 a가 양수일 때는 두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수인 거를. a가 양수고 n이 짝수일 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봅시다. a집합과 b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고 x집합은 a집합과 b집합의 원소들로 어떤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원소들을 모아뒀냐면 a제곱해서 b가 되는 수들을 모아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b의 a제곱근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 중에서 x가 뭐가 되는, 실수가 되는 경우니까 a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것들만 모아둔 집합이 x집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실수가 될 수가 있었죠? 자, 만약에 a가 짝수라고 한다면 b가 양수인 경우와 b가 0인 경우랑 b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가 나눠졌죠. 자, b가 양수라고 한다면
몇 개의 실수가 나오게 돼요? 2개의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2개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a제곱해서 b가 되는 수니까 b의 a분의 1제곱이고 풀마 2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a제곱근 b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에는 0이라는 실수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죠. b가 음수일 때는 실수가 되지 않았죠.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실수해서.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b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다 상관없이 한 개씩 나오게 될 거고 그 값이 뭐예요? b의 a분의 1제곱 즉 a제곱근 b가 되겠죠. 부호는 뭘 따라가게 돼요? b의 부호가 양수면 이 전체 값도 양수가 될 거고 b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면 이 전체 값도 음수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케이스들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a집합과 b집합에서 뽑아볼 거고 a가 짝수인 거는 4밖에 없고요. a가 홀수인 거는 3밖에 없어요. 자, b가 양수인 거는 3하고 9고 이 경우는 지금 없고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은 b가 음수 경우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얘는 상관없으니까 다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3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9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9와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3, 세제곱근 9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몇 개? 4개, 4개에서 총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X가 될 테니 일단 니은은 맞을 거고 기억도 현재 어디 있어요? 요게 원소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X집합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것들을 다 모아보래요. 자, 일단 양수인 게 어떤 게 있죠,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했지만 B가 양수면 전체도 양수, B가 음수면 전체도 음수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값이 양수인 애들이 되겠죠. 그럼 총 이 네 원소를 모두 곱한 값을 물어보고 있고 자, 한번 곱해봅시다.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되죠? 4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세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3의 세제곱 얘도 세제곱근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3이 나오게 될 거고 얘네 둘이 곱한 값은 3 곱하기 4 제곱근 4제곱근 3의 세제곱인데 3이라는 값은 사실 4제곱근으로 표현한다면 3의 4제곱이라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4제곱근 3의 7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한 값도 맞게 되니까 기억님 틱은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